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찾아온 생각독해 시리즈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좌 소개 시간인데요. 자, 생각독해 이 시리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특히 생각독해 1인데 1에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그런 궁금증들을 이 시간에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독해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독해는요, 예전부터 사실은 중요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공부력이거든요. 공부하는 힘이 바로 독해력입니다. 왜냐? 사실 독해력이란 모든 교과의 성취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기본 학습 능력이라는 거예요. 국어 시간이라서 독해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학도 사실은 문제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야 하고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모두 도달해야 되는 바로 그곳, 수능. 수능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독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수능 문제를 그냥 한번 쓱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 문제나 아무 영역이나 가져다가 기본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서는 어떤 영역이든 문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은 공부력이다. 이렇게 보자면 독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독해는 어렵단 말이지. 왜 어려운가? 독해라는 말을 선생님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명사.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함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데 왜 우린 독해가 어렵지? 우리 한국 사람인데 다 영어로 된 걸 지문을 읽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된 글을 읽는데도 참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읽기 능력, 사실 독해 읽기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읽기 능력은 저절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 키워야 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은 독해력이 별로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독해력이 쑥쑥쑥 올라가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공부력도 올라가서 모든 성취도가 다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나서야 되죠. 우리는 생각 독해로 하겠습니다. 왜 생각 독해인가? 말 그대로요. 생각과 독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생각은요. 우리 교재를 잘 보시면 빅 아이디어라고 해서 중심 테마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테마들 중심으로 여러 개의 지문들이 그 밑에 들어가 있는데 생각의 발견, 생각 읽기, 생각의 통합 이렇게 해서 사고력 향상을 추구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독해력. 독해의 기본은 사실 어휘예요. 단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재는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 구조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이해하면서 그냥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문 내용을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한 이해. 아울러서 이제 글쓴이의 생각인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로써 독해력 향상까지 이렇게 사고력과 독해력 두 가지를 하나로 정리한, 하나로 압축한 교재가 바로 우리 생각 독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이것이 핵심이겠죠. 자, 읽기 과정별 독해 연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어 교과서에도 이런 얘기 나와요. 읽기가 여러분 그냥 읽고 끝이 아니에요. 읽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읽기 전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브레인스토밍으로 호기심 유발, 그림으로 생각 읽기, 주제와 관련된 질문 떠올리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읽기 전에 해야 하는 예측하며 읽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읽을 지문에 대해서 우리의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강의에서는 이 읽을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모두 소중한 코너들과 함께 합니다. 먼저 아무거나 배경 지식. 지문 제목을 보면서요. 이 지문 제목만 딱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 정말 아무거나 막 떠올려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톰 이러니까 말 되게 어려워서 뭔가 되게 엄청난 걸 하나보다 싶죠.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배경 지식을 그냥 자유롭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이 하나씩 있어요. 작게 이렇게 그림이 들어있는데 이 그림도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림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림에 이게 왜 있을까?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뭐지? 해서 지문에 대한 또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는 거죠. 아울러서 질문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두 역시도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는 신기해서 어떤 질문이든지 보이면요. 생각해요. 저 질문 내용이 뭐지? 저 답이 뭘까? 궁금해하게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문 내용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읽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볼까요?
읽기 중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이제 꼼꼼히 읽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을 파악해야죠. 문단별 내용 파악, 그리고 질문, 우리 앞서 찾았던 그 질문 있지.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추론하며 읽기예요. 지문 내용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가면서 지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뭐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역시 코너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지문 우리가 다 화면에서 함께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 이거였어. 지문 읽어보니까 이거였어.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읽기 과정별 독해 연습. 이제 읽기 후에는 뭐 하느냐? 다 읽어서 끝이 아니에요. 독후 활동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글 구조화하기, 글쓴이의 생각, 주제 파악하기,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기입니다. 이게 우리 국어교과서에서 살펴봤던 판단하며 읽기예요. 이제 글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판단해보는,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인 거죠. 역시 우리 코너 있습니다. 제재 지도 만들기라고 해서 지문 읽은 다음에 이 지문이 어떤 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서 지문의 숲을 그려보는 거죠. 어때요?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되게 힘들고 어렵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 지문당 딱 15분이에요, 여러분.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15분 동안 읽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독해 왜 하죠? 결국 문제 풀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자, 문제풀이도 놓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서 일단 필수 어휘부터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빼놓는 문제, 놓치고 가는 문제 하나도 절대 안 놓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문학 독해 원리, 그렇죠. 이 교재에 있는 지문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지문들을 만나게 되겠어요.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독해력, 을 키워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죠. 비문학 독해 원리 꼼꼼하게 정리해 봅니다. 그 비가디어별로 해서 교재에 이제 원리로 생각 읽기라고 해서 비문학을 읽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려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들 꼼꼼히 살펴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또 나의 그런 어떤 통찰력으로 정리해보는 비문학 독해 원리를 정리를 해보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는 이제 교재가 비가이디어 중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원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단원이 끝난 다음에는 이 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비문학 독해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기술로 익히는 거죠. 이제 어떤 비문학 지문을 만난다 하더라도 익혔던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은 생각독해 1입니다. 생각독해 1은 독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Y라고 하는 커다란 제목 아래에 이제 생각을 키우는 시작편이죠. 그래서 비가이디어가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뭐 비가이디어 보시면 호기심, 뭐 비퀘스천, 해프닝 이래서 주제어들도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지문을 읽어보시면요. 이 지문들이요. 어렵고 딱딱한 지문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나중에 어떤 우리가 책 읽고 난 다음에 독서 토론도 하죠. 또는 뭐 토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지문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재미있게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가운데 독해력은 자연스럽게 양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래요. 우리 비가디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지문들 중에 이런 거 있는 거야. 야,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뭔 줄 아니? 이게 뭐냐면은 질량이 큰 물체 옆에서는 시공간이 휜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런 게 상대성 이론이야.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놀라운 또는 궁금한 새로운 지식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글쎄 그렇다더라? 이게 뭐야? 활자로 나와 있는 지문 내용을 내가 완벽히 이해하고 아울러서 이것이 내 지식으로 쌓여서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 입 밖으로까지 나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말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독해력이라는 겁니다. 외워, 기억해 이렇게 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독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문제집 아무거나 하나 사가지고 막 푼다고 해서 독해력이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지금 문제집 사서 하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키운 능력이 이제 어떤 지문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닥쳤을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이제 기는 것부터 해서 걷죠. 그리고
숟가락을 잡는 연습 처음에 막 다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 그렇게 하다가 숟가락질을 제대로 하죠. 근데 한 번 걷고 끝나요? 한 번 숟가락질하고 끝나요? 아니잖아. 그렇게 배운 기술을 평생 동안 써먹는 거죠. 평생 걷고 평생 밥 먹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독해력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정도의 독해력이 있어. 어떤 지문이든 들어와. 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정말 쉽고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쌓고 싶은 친구들. 우리 사고력과 함께 독해력이거든요.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좀 똑똑한데 할 만한 배경 지식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 교재 안에. 그리고 비문학 독해의 첫걸음. 선생님 저 지금 비문학 독해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 시작하는데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올바르고 정말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해력과 함께 어휘력도 키우고 싶습니다. 사실 독해력과 함께 어휘력이라는 말은요. 뭐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어휘가 바탕이 돼야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시간에도 그렇게 지겹도록 단어를 외웠나 보다. 그치? 자, 우리 어휘력도 꼼꼼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문학 독해를 다룬 문제풀이. 그쵸? 결국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문제풀이. 자신이 없죠. 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죠?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교재와 함께 찾아오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